사디가토콘 안녕하세요, 방구새댁입니다. 요요나카. 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나와서 야외에 앉아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엄청 커다란 잔에 나오는 뜨거운 라떼를 시켰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더운 태국에서도 진짜 가끔 빼고는 대부분 다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뜨죽다입니다. 뜨죽다. 오늘은 우리가 태국 여행을 하면서 꼭 준비해야 될 점, 그리고 알아둬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태국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주관적인 경험, 기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 이제 상식적인 기준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태국 여행을 준비할 때 알아둬야 할 점, 그리고 준비해야 할 점, 오늘 총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바로 비상약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 태국이 병원비가 비싼 만큼 사실 약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딱히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 태국에서 사는 약이 우리랑 잘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태국 약이 좀 독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랑 잘 안 맞아서 이 최소한의 비상약은 한국에서 미리 구매를 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꼭 챙겨가기를 추천드리는 약은요, 첫 번째, 종합 감기약. 태국이 나라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 실내 기온을 엄청 낮게 해놔요. 그래서 뭐 카페나 쇼핑몰, 대중교통 이런 데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자칫 감기에 걸리실 수도 있고, 또 코시국에 뭔가 목이 아프고 콧물 나고 이러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일단 종합 감기약 또는 목이나 코 뭐 이런 감기약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장약입니다. 이제 태국에 가면은 물갈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 먹어서 배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약이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 살면서도 항상 정로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놨었고, 평소에 드시던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약국에서 간단한 위장약 정도는 구매를 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팁 문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태국에서 도대체 팁을 언제 어디서 얼만큼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데처럼 무조건 팁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거의 뭐 필수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특히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대다수의 곳에서 팁을 주는 게 어느 정도 문화처럼 정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마사지, 호텔, 그리고 투어 같은 데 가면 이제 주는 게 대부분인데요. 가장 유명한 이제 마사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국에서 보통 로컬 마사지 샵 가면은 1시간에 한 200~300바트 정도? 거기서 만약에 1시간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면 제 기준 50밭. 그리고 좀 고급 마사지 샵에 가서 비용이 500밭, 1000밭 이렇게 좀 비싼 마사지 샵에 가면은 100밭 정도? 그렇게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호텔에서 또 청소해 주시는 우리 메이드분이나 아니면 짐 옮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밭.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친절하다 하면은 뭐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이런 거는 없겠지만 많아도 한 100밭 정도?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콕에 웬만한 카페나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세금이랑 서비스 차지가 다 붙어서 10세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한국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주실 필요가 없고, 정말 저렴하고 맛있고 친절하게 먹었다, 그런 로컬 레스토랑에서는 뭐 남는 잔돈이나 동전을 다 같이 거스름돈 받은 걸 놓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20밭에서 40밭 정도 그렇게 붙여서 그냥 빌지에다가 놓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태국 방콕의 택시입니다. 이 택시에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맨 처음에 태국어를 가장 크게 배우게 된 계기는 택시에서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태국어를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거스름돈을 안 준다,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진짜로 태국에 있는 기사님들 중에서 정말 동전까지 막 거스름돈을
그렇게 열심히 거슬러 주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수완나품 공항을 가면 항상 190에서 뭐 한 210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92밭이 나왔다. 그럼 그냥 200밭 드리고 203밭이 나왔다. 그러면 210밭 이렇게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베스트는 택시를 타고 다니실 일이 많다고 하시면은 동전 종류나 지폐 종류를 골고루 가지고 다니면서 맞춰서 내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또 저는 그랩 택시를 꼭 타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무리 목적지를 얘기를 해도 택시 기사님들이 한 번에 정말 제대로 잘 찾아갈 확률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랩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그랩 택시를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그랩 택시는 우리가 카드 자동 결제를 걸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기사분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드로 자동 결제를 해놨을 경우에는 가끔씩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태국에서 커피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태국에 가면은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기본적으로 커피를 시키면 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유명한 뭐 해외 커피 체인점은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로컬 카페에서는 커피를 시키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커피를 시킬 때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 완 카 또는 마이 완 크랍. 완 태국어로 바로 달다라는 뜻이고 마이가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안 달게 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마이 사이 남단 카 마이 사이 남단 크랍 하면 바로 남단이 바로 설탕이고요. 사이가 넣다. 그래서 마이 사이 남단 하면 설탕 넣지 말아주세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환전인데요. 이제 태국 여행 준비하시면서 바트로 어떻게 환전해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서 전부 다 바꿔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태국에 딱 도착해서 쓸 만큼 소액만 일단 바꾼 다음에 현지에 가서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환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태국에 가서 어디서 환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슈퍼리치 그리고 바수입니다. 슈퍼리치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초록색 간판이 있고 주황색 간판이 있는데 어디를 가셔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슈퍼리치는 워낙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몰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나 뭐 지하철역에도 있으니까 거기로 가셔서 환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슈퍼리치에서는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맵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 미국 돈으로 얼마 또는 한국 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미리 예약을 걸어 두시면 기다리지 않고 돈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에서 환율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환전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좋은 데는 이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지하에 우리 에어포트 링크 공항철도 타는 곳에 환전소가 모여 있는데요. 거기도 일단 내리자마자 환전하기는 환율이 꽤 괜찮았어서 만약에 미처 환전을 못 하신 경우에는 거기서 일단 소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피가 작고 환율을 잘 쳐주는 게 중요하니까 미국 달러 100불짜리 또는 한국 돈 5만 원짜리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바꿔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태국 여행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 가기 전 이제 필수 태국어 영상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주관적인 경험이나 기준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버니 ขอบคุณมากค่ะทุกคน สวัสดีค่ะ 안녕히 계세요.